무지한 사람이 용감하다. 요즘 지식보다 직관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많이 들린다.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시대의 선지자들도 대중에게 용감히 직관을 따르라고 조언한다. 특히나 지식은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 자체로는 헛똑똑이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지식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적인 단련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라서는 탈이 나기 십상이다. 지식과 틀을 강조하는 태도보다도 분별력 없이 직관을 강조하는 태도가 더 위험하다. 본인은 이치를 깨달았다고 주장하지만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선무당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왔다. 지식이 얇은 상태에서의 직관을 강조하면 또 하나의 고집쟁이가 탄생할 뿐이다. 우리는 작은 깨달음으로 이미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믿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식이 어중간한 사람은 폐쇄적이고 거만하기 쉽다.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좁은 세계가 세상 전부라고 생각한다. 자의적이고 거만한 잣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단하려 들고 누가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핑겨낸다. 이들은 기본 바탕이 게으르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서조차 기본기가 빈약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디자인이야 자기 개성대로 만든다고 하지만 자동차 바퀴를 삼각형으로 달아놓고 그것을 개성이라고 떠드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서 실제 굴러가게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가능한 것이다. 무능하고 무지할수록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더닝크루거 효과다. 무능한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유능한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는 게 이 연구의 골자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험이 없을 때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다.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하락하고 다시 일정 수준 이상의 경험치를 갖게 되면 자신감이 다시 상승한다. 많이 아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모르는지 잘 아는 것이다. 조금 아는 사람은 모르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거의 다 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탁월한 지혜와 직관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터운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소룡은 말했다. 나는 1000가지 발차기를 연습한 사람이 두렵지 않다. 하지만 하나의 발차기를 1000번 연습한 사람은 두렵다. 한 가지 방법의 발차기를 완전히 익힌 사람은 그 발차기를 토대로 다양한 발차기를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안해낼 수 있지만 반대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동작을 구사할 수 없는 사람은 이것저것 많은 동작을 창안해내고 실전에서는 제대로 써먹어 보지 못하고 상대에게 제압당하게 될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역시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다. 상대성 이론의 골자는 아인슈타인이 어린 시절부터 시간과 공간에 대해 10년 넘게 골몰한 결과로 탄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다가 밀도를 측정하는 원리를 발견해내고 유레카를 외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문제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고민했기 때문이다. 깨달음의 출처는 치열한 연구와 지속적인 사유이다. 지식이 빈약한 상태에서 직관을 추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심지어 위험하다. 직관을 꺼내 들기 전에 겸손한 반복과 부단한 지식의 축적이 필요하다. 물론 지식과 직관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무용지물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식과 직관 두 가지를 모두 갖추었다는 것이다. 지식 없이 직관만 강조하는 사람의 말은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게 되고 불가피하게 무지한 고집쟁이, 허풍쟁이, 위선자, 낭만적 이상주의자가 되고 만다. 반대로 아무리 지식이 두터워도 직관이 없으면 평생의 노력이 자기만족 수준에서 끝나게 된다.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첫걸음은 지식과 직관을 모두 갖추는 것이고 그중 지식과 경험의 부단한 축적이 더 앞서는 일이다.